우리 선생님 파리로 가셨죠?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파리로 가셨어요. 이 파리를 어떻게 가게 되셨냐면은 이 결혼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셨거든요. 돈 되는 일은 거의 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 작가로서 한 번쯤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뭔가 네.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네스코 산하기관이라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에서 그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는 그 파리 청년 작가 회의라는 게 있었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 보내달라 네. 이렇게 초청이 온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야 또 가니까 뭐 네네.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박서부 선생님이 딱 내가 가겠습니다 손을 딱 들어가지고 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셨는데 음. 가서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는 이때 당시 우리나라 GDP가 79불이었대요. 와. 지금 우리 3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 물가 상승률 진짜. 따져도 진짜 근데 전쟁 직후니까 그쵸.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신 분이랑 지금 우리랑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게 세대 갈등도 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급속도로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넘어가네. 아 이게 되게 저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책 보면서 네. 좀 많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일로 오세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셋집에 살고 계셨대요. 전셋집에 살고 계셨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내분한테 일단 이사를 가자. 네. 월세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보증금이 그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반을 떼서 사모님 드리고 반은 파리 가는데 쓰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상의를 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셨대요. 아, 성격이 또 불같으시니까. 근데 진짜 사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 재단이라는 데서 비행기표랑 뭐 보험료도 대주고 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이제 지원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1월부터 하는 거였거든요. 1월? 네. 1월부터 1월 며칠이더라? 1월 4일부터 31일까지 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출국을 하시는데 가니까 너 왜 왔냐고. 오, 10월로 연기됐다고. 대박. 그렇게 와. 돼서 진짜 벙찐 거죠. 뭐냐? 그 온 재산의 그러니까. 절반 털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와씨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도 갔으니까 거기서 그럼 10월까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와, 눌러 앉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 다니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조금 도움도 받고. 뭐 일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버티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때 어느 정도로 진짜 좀 개발 도상국이었냐면은 프랑스에 그 공문을 보냈대요. 네. 근데 담당자가 불어라고 써 뭔지 모르잖아요. 영어가 와도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방을 놨다가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해서 박서보 선생님은 간 거죠.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 되게 진짜. 그쵸. 안타깝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맞아요. 일인데. 네. 그래서 또 아까 돈 이렇게 지원 받았던 아시아 재단이라는 데서 어찌어찌 600달러 또 추가로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그림 뭐 이거는 김포공항에서 파리 가기 전에 온 가족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 근데 저 사진 찍고 갔으면 저 같아도 다시 입고 못 할 것 같아요. 온 가족 나와서 다 해줬는데 해줬는데 갑자기 뭐 며칠 뒤에 다시 여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현지 파리에서 요거 분수 파리 가보셨어요? 파리 못 가봤어요. 아 못 가봤어요? 네. 이거 분수 있어요 여기 그 공원 같은데 저도 이름 까먹었는데 여기가 아 이름 안 써있네. 아무튼 여기 저는 기억이 나요. 여기 벤치에도 한번 앉아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사진 찍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파리에서 그게 합동 전시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때 냈던 작품이 요 원죄라는 건데 원죄 이게 지금은 안 남아있대요. 왜냐면은 이때는
또 들고 들어오려면 다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국 사람한테 맡겼는데 네. 작가 동료한테 맡겼는데 그때 다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작가들은 그린 거에다가 긁어내고 다시 그리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도 잘 보관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빈센트 반 고흐도 돈 없고 막 이러니까 요 앞면에다 그리고 뒷면에다 그림 그리고 막, 예, 막 그런 것들도 이면지로 있고 쓰고. 예, 그런 식으로 음. 막 어쨌든 그림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 다작하시는 분인데. 네, 맞아요. 그랬다고 하고 이거가 이제 그 파리 청년 작가회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게 책에 2권을 봤잖아요, 제가. 네. 근데 한 권에는 이게 1등이라고 돼 있었고 네. 한 권은 이게 1등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좀 헷갈리네. 좀 헷갈렸어요, 저도.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1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났는데 이게 우리가 사진이니까 이 기사에서 나왔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흑색, 일색으로 뒤덮인 화면에 적색이 좌단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 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플라스틱 재료로 마치 달걀형의 형태가 페인팅 나이프로 거칠게 치어 받쳐 있고 그 밑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 원형의 구멍 뒤로 자루가 달리고 그곳에 철사가 마구 틀어 박혀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 계란형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 이게 뒤집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책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업사이드 다운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사를 밀어봤을 때 구멍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에 있네. 그쵸?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밀어봤을 때는 이게 그 1등을 한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렇고 여기 어쨌든 1등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의를 이제 또 하니까 그때 박서보 선생님이 했던 그 연설문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엄청 길어가지고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이 일부를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볼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기존의 사실이나 이념에 따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현실을 동기로 삼아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앵포르메아 정신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런 욕심과 이념 전쟁이었잖아요. 6.25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 시대의 그런 이념이라든지 사상의 결과물이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목소리와 그런 울림의 귀를 기울여서 작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는 결과가 아닌 과정,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과정, 즉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 가치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쵸. 중요하다. 그 과정이 그 내면을 발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 묘법이 나오는 또 계기가 그쵸. 됐었던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일단 기사도 실리고 그래서 유명해져요. 네. 그 전에도 이제 파리 가기 전에 젊은 작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었는데 갔다 오셔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격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돈이 따라오는 건 아니었고 이제 명예가 좀 올라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1년도에 돌아오셔가지고 홍대 강사로 이제 일을 하시게 돼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돌아오셔가지고 원형질이라는 원형질 시리즈 한 17개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 작품들인데 아직도 어둡네요. 어두워요. 네.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하고 전쟁 한지도 좀 지나긴 했는데도 아직 어둡네요. 맞아요. 이게 그 국현 가면은 되게 있잖아요. 원형 작품들이 있죠. 게. 네. 그게 신체 부위들인 거죠. 그쵸? 이것도 저도 이게 골반 그 가운데 있는 이 작품이 골반 아니면은 약간 그 여자 성기 그 뭐라 그러지?
난소와 자궁. 자궁과 예, 네. 그런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되게 뼈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이것도 되게 다리랑 이 척추랑 이렇게 된 거 같잖아요. 그걸 그리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애초에 원형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형질, 원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 아니 원초적일 때 원, 아. 형태할 때 형 해서 원형질. 음. 그래서 원형질이니까 이 원형이니까 이런 뭐 신체 자궁이나. 신체 부위라든지 음.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 어두운 모습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사실은 저는 이거 봤는데도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목이 다 원형질로 되어 있고 그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사실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형질에 대해서 그때 그 작가님이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렸고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다기보다는 그냥 시대적인 배경 그런 것만 좀 적혀 있어가지고 네. 저는 보다가 네. 뭐냐 이랬어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사실 좀 더 묘법 작품에 좀 더 집중을 했지.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쓱 보면서 약간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눈탱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네요. 그쵸.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는 보일 텐데 김한기 전을 봤으면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넘버 1-62 요런 거 딱 보면 이제 62년 예, 62년 요런 또 깨알 같은 이제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그림 같은 걸 많이 그쵸, 보고 그쵸. 이러면은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김한기 선생님도 이렇게 넘버 뭐 숫자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뭐 1900 뭐 막 85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형식들 그죠. 예, 많이 다른 작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알 같네요. 네, 깨알 같은. 전 이런 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때 그 뭐였지? 그 데이비드 호크니에서 네. 그 약자 따는 거 있잖아요. 네. 돌보이라든지 돌보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깨알 같은 그렇죠. 재미가 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또 나오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작가인가 그 뭐 관련된 걸 뭘 읽다가 그때 월트 위트먼이라는 그 시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맞아. 그래서 저는 미술 관련된 월트 위트먼 WW. 네, WW 23. 그런 것들 알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에 이제 67년도에 박서보 선생님이 그 한국일보인가? 대한일보네요. 대한일보라는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내는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만 발췌한 건데 여기 보면은 한때 나는 우리들을 전쟁 세대라 불렀고 우리의 작업을 전쟁 미학이라고 이름하여 주창했다. 그러니까 앵포르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걸 했었는데 근데 이제 50년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옛날에 그런 전쟁의 그런 느낌의 아픔과 슬픔에 남아 있고 시대는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기고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대의 변천의 속도가 빠르다. 뭐 그러면서 현실 감각이 그 템포로 변화한다는 것은 아울러 감각의 시한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타가 있네. 감각인데. 감각.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좀 다른 작품 스타일로 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유전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아드님을 빛을 이렇게 쏴요. 네. 캔버스를 벽에 놓고 그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림자에 있는 실루엣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스케치로 연필로 같은 걸로 따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띠로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가운데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운데 그림.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거. 그리고 형수님이 이른다. 사모님도. 형수님도 맞죠? 너무 책을 많이 봐서. 서보형. 네. 형수님. 네, 서보 형님. 그렇죠. 형수님도 이제 캔버스 같은데 해가지고 또 실루엣 따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되게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또 유전질이라고 하죠. 네, 유전질이라는. 그래서 유전질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유전과 관련된. 네, 근데 그게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의 그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첫 전시를 했었대요. 유전질이라는 전시를 하셨고. 그 일본 가기 전에 네. 그 참 얼핏 본 건데 네. 원래 한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할까봐 좀 더 이제 진보되어 있는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면은 이쯤에 격차가 어마어마했을 그쵸. 거예요. 엄청 지금 일본 잘 나갈 때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80년대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어쨌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고 그쵸. 일본이라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그러니까 일본으로 많이 노출을 한 다음에 세계로 좀 나가려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 말고도 또 이렇게 이런 걸 하셨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다스카마스 지로라는 사람의 작품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77년도 작품이지만 요런 스타일로 그림자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이런 걸 하셨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보고 그 실체는 없고 이제 허상만 있는 요런 거에 되게 감명이 깊어가지고 이게 허상이라는 작품을 또 만드시게 된 거예요. 네. 왜요? 아니에요. 네. 허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되고 있어요. 허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 전시에 보면 그것도 있던데 공중에 달린 화상인가? 그 재현한 거. 네. 그건 저 모습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오사카 엑스포가 1970년도에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 한국관의 현대미술 그 구역에 전시가 됐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약간 반정부적이다. 뭔가 그 껍데기만 있으니까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철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국현에 가면은 그 다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복원 재현작. 재현작. 재현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재현하고 그 안에 있는 보면은 그 빨간색. 그런 거는 불빛이 채워져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좀 현대적으로 다 좀 이렇게 각색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무섭던데.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멋있긴 멋있어요. 이거를 사람한테 이걸 입혀놓고 했대요. 그래서 막 접착제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도 막 그 모델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했는데 막 피부병 걸리고 막 그렇게 좀 힘들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었대요. 또 무중력. 네, 그래서 그때 TV에서 그런 거 보고 되게 무중력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붓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 스프레이로 F필러 같은 걸로 이렇게 칙 해가지고 작품을 또 그거 하시다가 한번 폐병 오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유전질이지만 이제 다른 스타일의 이런 작품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묘법을 들어갈 건데 묘법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3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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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3부에서 묘법 깔끔하네요. 네. 3부에서 뵐게요. 네.